자, 그러면 교재를 참고를 해서 다음 체계도를 어떻게 표기하느냐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도 뽑아보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외워라.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두 번째가 모음 체계도예요. 단모음과 이중모음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끝내보자면 모음 체계도 자음 체계도 소개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입술의 모양하고 혀의 위치라는 게 되게 중요해. 입술 모양, 혀의 위치 고정되느냐 아니면 고정되지 않느냐. 모음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해. 자음 체계도에서는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가 중요했고 소리 나는 위치, 그다음에 방해받는 위치가 어디냐, 그다음에 장애가 일어나는 유형은 어떤 거냐. 자, 이거 가지고 교체, 첨가, 추격, 탈락을 나누면 되는 거고. 얘는 단모음과 이중모음 자체를 이해를 하고 푸는 거예요. 단모음이 10개가 있는데 그 단모음은 이걸로 구분이 된다. 그 다음에 단모음 체계는 혀가 앞으로 나가냐 아니면 뒤로 있냐 높이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얘는 기준이 3개지. 기준이 3개야. 그래서 고, 중, 저로 나누고 이 중은 어떤 거냐면 그냥 평상시 입을 내가 가만히 뒀을 때가 중모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혀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편안하게. 그래서 이거는 평상시.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올리면 고모음이 되는 거고 그보다 입을 더 열어서 10개짜리 써서 입을 더 턱을 아래로 내려버리면 저모음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고, 중, 저로 나뉘는데 평순, 원순으로 나뉘어. 요게 입술의 모양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능에서 출제를 할 때 딱 이제 걸리는 부분이 요거야. 이거 모르진 않겠지. 다 알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모음 체계도 자음 체계도에 숨겨진 원리는 어떤 거냐면 요 놈하고 요 놈이지. 이 두 놈 발음을 제일 어려워 발음하기가. 사실 국립국어원에서 정확하게 이 두 놈 발음을 정의를 하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라고 발음을 하는 그 상태에서 이는 발음하면은 입술이 옆으로 펴지거든. 이 상태에서 뭐만 하면 되냐면 입술을 동그랗게 말면 되는 거야. 이게 요 위 발음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발음하면 되겠어? 에 발음하는 데서 에 그대로 두고 입술만 동그랗게 말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발음하기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이 두 놈은 발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와 월 얘를 두 개는 이중모음 발음을 허용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모음 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모음은 딱 이 두 놈인데 다른 놈들은 혀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이 변하지 않아. 높낮이도 말할 것도 없고 변하지 않는데 요 두 놈이 변하니까 출제 포인트는 뭐냐? 이렇게 예외적으로 발음되는 요 놈들을 어문 규정에서 물어보길 좋아. 얘네들은 이중 모음을 허용하는 거야. 그럼 표준 발음이 몇 개가 되는 거냐면 이 어문 규정에서 표준 발음에 대한 문제 해서 표준 발음이 몇 개가 되느냐? 하나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변칙적으로 사람들이 발음을 이렇게 발음하기 힘드니까 표준 발음이 2개라는 거지. 요 어문 규정하고 연결해서 문제를 내는 게 두 놈이야. 발음은 다른 애들 다 쉬운데 얘네들이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 뭐냐? 우하고 이가 만나는 거고 오하고 이가 만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전설 모음의 고중에 전설 고중 원수 모음으로 우와 오가 이를 만나서 만들어진 놈들이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까지 얘기를 딱 하면 그러면 요 귀한 법칙이 하나 보여요 쌤. 뭐냐면 요 전설 모음들은 말이지 이 뒤에 나오는 후설 모음에다 각각 뭔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 모음이 하나씩 붙네. 우에다가 이 모음, 오에다가 이 모음. 이는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에다가 이 모음, 아에다가 이 모음이네. 그래서 요 모음 체계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놈은 바로 요 이 모음이다.
이 모음은 하는 일이 각각 뭐가 있냐면 전설 모음화를 시킬 뿐 아니라 전설 모음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 아비가 애비가 되는 거야. 아비가 애비가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발음하는 것은 애비야 애비야라고 발음하는 이유는 뭐냐면 뒤에 있는 이 모음이 앞에 있는 아나 어를 뭐로 만들길 좋아하느냐? 전설. 요렇게 앞으로 뽑는 거예요. 요렇게 앞으로 뽑아요. 요렇게 앞으로 뽑게 만드는 걸 전설 모음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음운 변동이야. 음운 변동. 이 모음, 뒤에 있는 이 모음이 앞에 있는 아나 어를 에나 에로 바꾸는 걸 좋아한다. 전설 모음화 시킬 뿐만 아니라 또 요거는 적어두는 게 좋을 거야. 요 모음 체계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모음이 하는 일이 되게 많아. 왜? 다른 놈들은 다 앞으로 빼거든. 우리가 니은 첨가 현상이지?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지? 자, 요 놈도 전부 다 니은 첨가 사이소리 현상도 누가 만드는 거냐면 요 이 모음이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구개음화도 요 이 모음이 만드는 겁니다. 구개음화라는 것은 드나 트가 이 모음을 만나서 즈나 트로 바뀌는 거예요. 일컬으면 그러니까 요 전체 모음 체계도에서 어떤 원리,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 모음이 나머지 놈들과 만나서 다 전설로 만드는데 얘가 힘이 제일 세단 말이야. 전설 모음화, 니은 첨가 사이소리 현상, 구개음화 시킬 때 전부 다 이 모음이 들어가. 이 모음 체계도에서 이런 비밀을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어디 가 있는지를 잘 보면 얘가 여기 와 있거든. 이 모음이 어디 와 있느냐? 여기 와 있다. 어디? 전설 맨 앞이고요. 평순이면서 고모음에 위치하고 있는 놈이 욕하네요. 그래서 얘가 전설 모음화, 니은 첨가 사이소리 현상, 구개음화 같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 모음이 해내고 있어요. 따라서 얘가 에너지가 제일 크다. 얘가 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 문법으로 살짝 가보면 중세 문법에서 주격 조사는 딱 하나밖에 없죠. 뭐죠? 얘 하나밖에 없어요. 가가 없단 말이야 우리가. 얘가 다 만드는 일을 한다고. 그래서 이 모음이 사실은 우리가 중세 문법에서 세종대왕이 처음에 모음을 만드실 때 천지인 아니야? 천지인. 얘 땅을 뜻하는 음성이지? 얘 하늘을 뜻하는 양성이지? 얘는 뭐라고 불러? 인간을 뜻하는 중성이지? 그래. 일은 인간이 다 하잖아. 얘가 일을 다 하는 거야. 모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모음은 얘야. 고모음이면서 전설이면서 그 다음에 가장 에너지가 가장 높은 거. 얘 발음하려면 혀가 제일 멀리 가야 돼. 이 하고 앞으로 빼야 돼. 됐지? 얘가 일을 제일 많이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자음 체계도와 모음 체계도에 나오는 요 특성을 원리를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 음운 변동 현상에서 니은이 그러니까 니은 첨가 사이소리 구개음화 전설 모음화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문제를 딱 보면 이 모음이 들어가는 게 태반이 일어나는 거지. 급행, 열차, 솜, 니불, 깬, 니 전부 다 이 모음이 들어가. 그래서 오케이. 자, 요거 꼭 이해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라는 겁니다. 단순히 개념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건 바이 건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이 시간 딱 끝나고 나서 너희들이 나가면서 배고프니까 밥 먹고 뭐 그냥 차 한잔 마시면 다 날라가. 아 진짜요? 그래서 문법을 맨날 해고 또 하고 해고 또 하고 해고 또 하는 거야. 근데 겨울에 이렇게 한 번만 딱 하고 끝내. 그 다음부터 그냥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면은 절에서 배우는 거구나를 이해하게 되고 항상 그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여기도 보면 식물이 있어. 근데 발음하면은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면 당연히 비음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를 내는 걸 봐.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두 자음이 만나서 이거 이제 음운 환경이라고 하거든.
의문 환경 또는 조건이라고 해요. 누구하고 누가 만나. 근데 요 앞에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려면 반드시 뒤에 니은이나 미음과 같은 비음이 와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 좋은 위치나 좋은 방법 중 무엇이 바뀌는 것인가를 물어봤거든? 그러면 이 기출문제는 체계도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음하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부나 드나 그가 전부 다 아래로 내려오는 위치라고. 위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방법만 바뀌어. 뒤에 니음과 미음을 만나서 방법만 바뀌는 애들이라는 문제를 냈어. 그럼 이건 체계도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풀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문제 내시는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 체계도를 보면서 문제를 내재.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 편은 자음을 좋은 위치와 좋은 방식에 따라 분류한 자음 체계입니다. 자, 전부 다 똑같지. 내가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면서 선생님이 체계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체계도에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단편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체계도를 외워야 되긴 외워야 되는데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외워야 되느냐라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이 교체와 관련된 의문 변동 현상은 방법은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위치는 잘 안 바뀌어요. 위치는 그대로 있으면서 방법만 바뀌는데 위치하고 방법이 바뀌는 건 딱 하나가 있어. 위치하고 방법이 바뀌는 건 딱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구개음만이야. 위치와 방법이 모두 바뀌는 건 자, 다시.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기억을 하는 거지. 왜 이런 문제를 자꾸 내지? 기출에서 하면서 요즘의 패턴에서 의문 변동에서 이 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한 거구나. 그러면 위치 플러스 방식을 다 바꾸는 거는 우리가 구개음과밖에 없다. 유일합니다. 그렇구나. 한 칸 위치가 바뀌고 밑으로 방법이 바뀌어. 그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다 위로 올라가는 음절 끝소리 현상. 위로 올라가지 전부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는 비음화. 그 다음에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 된소리 대기를 얘기를 안 했구나. 자, 그거는 우리가 하면서 체계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내 발음과 내 발음에 대한 문제 넘어가도록 하고 자, 다음 반모음하고 이중모음에 대한 얘기 해볼게. 요 반모음은 뭐고 앞에 반자, 모음 앞에 붙는 얘기들이니까 반모음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자면 반만 모음이라는 뜻이야. 반만 모음. 근데 얘가 요즘에 핫해. 반모음의 존재가 되게 핫해. 왜 핫하냐면 이 반모음은 우리가 반자음이라고도 부르거든. 왜 반모음을 선생님 반자음이라고도 부르죠? 네. 자음과 모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어떤 거냐? 일단은 반모음은 모음으로서의 성격, 즉 다시 말해서 발음을 할 때 장애를 받는다 안 받는다? 모음이 받는 놈이었어 안 받는 놈이었어? 가수들이 마지막으로 노래를 길게 뽑을 때는 모음으로 끝나는 이유가 방해를 안 받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막 1분 30초 동안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모음은 안 받아. 그러면 반모음은 장애를 받나요? 장애는 안 받아. 모음이야. 그런데 뭐다? 요 반모음은 혼자 쓰일 수가 없어. 혼자 X. 그러니까 혼자 쓰일 수 없다? 독립성이 있었지. 모음은 혼자 쓰일 수 있거든. 근데 자음처럼 혼자 쓰일 수 없다. 그러면 누구랑 붙어야 되느냐? 이중모음, 그러니까 반모음. 이게 반모음 표시야. 반모음이 결합된 야, 여, 요, 유, 예, 예, 이와 같이 반모음 오와 우가 만나는 와, 워, 왜 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모음은 반드시 누구랑 만나게 되느냐? 반모음 플러스 그렇죠? 그 다음에 반모음과 만나서 그래서 플러스 뭘 만든다? 이중모음을 만든다라는 게 이 내용이라고. 그러니 모음 체계에서 반모음의 존재, 이중모음의 존재, 처음에 단모음을 외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단모음이 이중모음과 만났으니까 단모음이 반모음과 만나. 발음 힘들다. 반이 단을 만나면 그러면 이중모음으로 만드는 원리가 나오는 거지. 이때 이래서 혼자 쓰일 수 없으니까 얘를 뭐라고도 부른다? 반자음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독립성이 없어. 반드시 다른 모음과 합쳐져야 돼. 맞지? 그러면 요 포인트에서 빡 해서 출제를 하시는 분이 요걸 딱 보면서 애들한테 요거 하나만 물어보면 단모음과 반모음과 이중모음에 대한 문제가 한 큐에 끝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이번에도 나왔지만 추격 문제. 모음의 추격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모음에는 첨가가 되는 놈도 있고 축약이 되는 놈도 있고 요거 가지고 음운변동 문제를 내시는데 모음 축약이냐 아니면 반모음이 첨가되느냐 이 첨예한 부분에서 문제를 딱 내는 거야. 이번에 문법 수능 문제에서 3번 문제가 아마 2번 문제가 그럴 텐데 그 문제가 물어보는 게 바로 줄임말 표시. 어문 규정에서 어문 규정의 줄임말 문제로 이 원리를 내십니다. 왜 배워? 이게 어디에 가서 써먹냐면 어문 규정의 몇 조 몇 항을 딱 때려보면 거기에 줄임말 표기가 나오거든. 줄임말 표기를 하면서 요 축약과 첨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친구들이 이 줄임말의 규정을 읽으면서 제대로 이게 규정대로 이게 표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가름하는 문제를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단모음, 반모음, 이중모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했느냐부터 출발하는 거야, 선상이. 그러니까 그거 모르고 그냥 답만 보고 틀렸어도 애들 보면 이제 그 기출을 나눠주잖아. 네. 나눠줘서 풀어보라고 그러면 한 5문제 중에 한 두세 문제 틀리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면 이제 뒤에 가가지고 답지를 봐. 근데 해설은 뭐만 알려주냐면 이 어문 규정에 의해서 그 문제 나오는 선지에 맞다 틀렸다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것만 알면 내가 공부가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한다. 기출 분석을 할 때. 아니지. 얼마든지 문법은 다시 꼬아서 낼 수 있잖아. 그러면 그 개념이 여기서부터 출발해. 알겠지? 그래서 반모음, 단모음, 이중모음. 모음은 딱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세이브야.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 알려줄 때 지금은 잘 이해 안 될 수 있어. 그런데 쌤이랑 한번 보자는 거야. 기출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선생님 그래서 한 문제를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그것 하나 다 짚으면은 그 다음부터 이해. 근데 신기한 게 그런 부분이 엄청 많으면 우리는 문법 포기하라고 하거든. 그럼 어디로 가면 돼? 화작으로 가면 돼. 이따가 선생님 화작 수업을 하잖아. 그럼 그렇게 하는 친구들 앉혀놓고 화작을 하는 거야 차라리. 근데 이번에 화작이 어려웠단 말이야. 수준을 맞추려고. 왜? 화작하는 애들은 지금처럼 문법적인 어떤 지식 공부를 안 한다고, 개념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애들이 글로 많이 건너왔어. 한 4분의 3이 전부 다 화작이었다고. 애들이 화들짝 놀란 이유가 뭐야? 난이도를 엄매하고 맞추려고 그러니까 엄매는 낮추고 화작을 올려버린 거지. 시험 보고 나서 애들이 깜짝 놀란 거지. 화작이. 자, 다음은 의문변동 들어갑니다. 자, 이거를 빨리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까지 오늘 가봐야 되겠네. 교체 5가지가 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수적인 변화가 없어. 교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 A라는 놈이 B라는 놈으로 단순히 변하는 거야. 얘는 그냥 A라는 놈이 그냥 단순히 B라는 놈으로 변하는 거야. 이때 중요한 거는 어떤 환경이냐. 우리 요거를 외워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 교체는 5가지가 음급,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 대기, 구개음화가 각각 어떤 놈이 어떤 환경 딱 그 위치가 되면 반드시 변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거는 아는데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핵심이 되는 건 요 놈은 환경이 음절 끝이라고 하는 그 위치 때문에 얘는 누구랑 만나서가 아니라 그 위치로만 가면 애들이 전부 다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규정을 받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느드름 우브 7개로 딱 제한이 되는데 이 중에서 핵심이 되는 놈은 요 놈이지. 요 놈들은 전부 다 세 놈은 하나, 둘, 세 놈은 전부 다 안 울림 소리거든. 안 울림 소리, 예사 소리 3놈과 비음과 유음 4개가 만나면 우리가 대표음이 되는데 요거를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수능 수특에 딱 들어가 보면 뭐라고 개념 규정을 했냐면
운운변동에서 이 화가 되게 많이 등장한다고? 뭐뭐로 바뀐다는 뜻이야. 평파열음이 아닌 놈들이 평파열음으로 바뀐다는 뜻이야. 그럼 예를 들자면 우리가 피읍이라는 놈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파열음 거센 소리라고 예사 소리가 아니라고. 근데 얘가 음절 끝에만 놓으면 전부 다 파열음 예사 소리로 바뀌지. 이걸 평파열음하라고 그래. 그러면 세 놈을 이해를 하면 3 플러스 4를 해서 비음, 유음 4개, 평파열음, 그드부 세 놈, 요 놈이 무조건 바뀌게 돼. 근데 이게 중요해. 더 중요한 건 이건 안 돼.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예를 들자면 밭이라는 놈이 나올 때 티읕이라는 놈은 반드시 디귿으로만 바뀌어야 되거든. 이게 음끝이야. 여기에 놓여 있으면 요 놈이 무조건 바뀌어야 돼. 근데 여기에서 요거 밭해가 문제지. 밭해. 얘는 우리가 부사격 조사라고 해. 이건 우리가 품사 형태소 할 때 다시 봅시다. 부사격 조사 애가 붙으면 발음은 얘가 다대가 아니야. 밭해가 되지. 왜? 음끝이 안 일어나. 여기서 나오는 규칙이 뭐냐면 부사격 조사와 같이 모음 시작, 아까 얘기했던 모음 시작, 그렇죠? 모음 시작, 형식 형태소. 모음 시작,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이때 얘는 음끝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안 일어나느냐라는 거지. 이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해. 왜 티읕이 디귿으로 안 바뀌어요? 거기가 음끝이 아니란다 말이야. 그럼 왜 음끝이 아니냐? 자, 음끝이 아닌 이유는 플러스 모음 시작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여기가 음끝이 아닙니다. 얘가 음끝이 아니기 때문에 음끝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음끝이 아닌 이유는 뭐냐? 여기가 비어 있죠. 음가가 없죠. 음절의 구성 요소 가운데 얘는 그냥 모음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름절짜리 조사예요. 조사는 실질적인 뜻이 없어요. 없으니까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얘는 연음이 돼요.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음절 끝이 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음절 끝일 때만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그럼 이게 음끝이 오느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소가 오면 그게 좀 달라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오 플러스 에에다가 발음하는 것과 오 플러스 안이라고 하는 모음 시작 뭐가 되는 거지? 실질 형태소가 되면 두 가지의 음운 규칙이 얘는 그냥 오세가 되는 거예요. 음끝 안 들어가요. 똑같은 일이야. 뒤에 모음 시작 형식 형태소가 오면 여기가 더 이상 음끝이 아니야. 얘가 요 주인이 없는 빈 방으로 올라가 버리거든. 그냥 단순히 연음되고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시옷이 디귿으로 바뀔 아무런 이유가 없어. 이거 묻고 싶은 거거든. 근데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 지점이 포인트라는 거야. 요거는 분명히 의문변동에 대한 얘기인데 네가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를 구별할 수 있어? 다음 파트거든 이게. 그 파트하고 연결해서 문제를 딱 내는 거지. 얘는 뒤에가 모음으로 돼 있지만 얘가 오산이 안 되고 오단이 되는 이유는 일단 여기를 끊어 읽는다고. 왜? 얘는 실질 형태소니까 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음절 끝이 돼. 얘랑 똑같이 모음이어도 얘는 끊으니까 여기가 음끝이 돼. 음끝이 된 상태에서 플러스 연음이 되는 거야. 왜 연음을 시켜? 여기가 동그라미니까 연음을 시켜. 사람들이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를 이미 말을 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음운 환경을 인식을 하는 거야. 여기 뒤에 나오는 부사격 조사 N은 실질적 뜻이 없으니까 얘를 그냥 넘기기만 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럼 이거 바로 뭐냐면 여기를 우리가 휴지라고 하는데 휴지는 이렇게 버리는 휴지 말고 쉴 휴자 그칠 지자를 써서 여기를 쉬었다 읽느냐? 아니 안 읽어. 요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리지. 여기가 그래서 음절 끝이 아닌 거야. 그런데 옷과 안을 우리가 발음을 할 때는
여기를 휴지하거든. 왜? 안이라는 게 실질적 뜻이 있으니까 강조해주고 싶어. 끊어 이거. 그래서 옷. 안 합해져서 오단이 되는 거야. 얘는 휴지를 안 해. 그냥 가. 조사니까. 앞말이 채연이고 뒷말이 조사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의식을 하니까 얘는 실질적 뜻이 없어. 없으니까 쉬었다 읽지 않아. 그냥 쫙 읽어. 옷에. 음절 끝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머릿속에 문법적 지식이 있었던 거지. 뒤에 뜻이 있는 놈이면 잠깐 끊어서 읽는 거야. 옷 하고 끊어버려. 옷 하고 끊으려면 시옷이 안 되거든. 디귿으로 가야 돼. 얘는 끊어서 읽을 필요가 없거든. 옷에. 받치. 이해되지 그지? 그래서 얘는 국어음악이 들어버리는 거. 받치는. 하지만 받과 이랑이 만나면 이랑이라는 것이 뜻이 있어버리니까 아 이거 받치랑이라면 안 되겠네. 끊어야 되겠네. 그렇지 알지 그지? 예. 거기 니은천가 들어가서 반리랑 이거 우리 문법 때 배웠던 이유가 그거란 거예요. 핵심이 되는 건 요거죠. 음절 끝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말할 때 알아. 끊어서 읽느냐, 그러니까 끊어서 읽느냐, 끊어서 읽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 여기까지 설명하는 이유는 여기서 끊을 건데 교체까지를 설명을 하고 너희들이 교체 표시를 그래서 여기다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자, 어떻게 교체하면 되냐면 음절 끝이라는 건 자, 매번 한 파트마다 끝날 때마다 니네들이 교재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라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동그라미, 이렇게 올라가면 동그라미, 이렇게 올라가면 동그라미, 이렇게 올라가서 동그라미. 맞죠? 그 다음에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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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 이렇게 7가지로 구성이 되는 걸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건 모음 시작, 형식 형태 섭니까? 아니면 실질 형태 섭니까? 그래서 다른 여타의 문법적인 그 의문 변동과 다르게 요놈은 그 위치, 음절 끝이라는 위치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나머지 애들은 뭐 된소리 대비 비음화, 유음화, 국여음화는 무슨 화라고 부르는 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이긴 한데 걔네들은 누군가 만나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얘는 그냥 위치야 위치. 요 위치만 놓이면 다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 표에다가 저렇게 표시하면 끝나는 거야. 모든 놈들은 저렇게 세 놈으로 만나고 밑에 있는 네 놈들은 기본이죠. 얘네들은 변함이 없다. 얘네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얘는 변화되지 않아요. 얘네들은 변화되지만. 자, 그리고 마무리를 해보자면 요 음절 끝소리에서 요 세 놈 평파음화되는 그 부분은 플러스 중요합니다. 요 위에 있는 놈 평파음들은 자, 요거는 된소리 대비 기본 규칙. 요렇게 써놓으세요. 요거까지 연결해 볼게. 저 세 놈으로밖에 안 나. 끝나면 드나 드나 그 세 개로 끝나잖아요. 근데 드나 드나 그 다음에 나오는 놈은 무조건 된소리로 발음해야 돼. 그럼 연결되는 거지. 자, 음절 끝소리 요 세 놈 드나 드나 그로 끝나면 다음에 나오는 놈들은 무조건 된소리 되기가 됩니다. 오늘 같은 날 날씨 춥고 딱이죠. 제격이죠. 네, 점심에 그래도 이거 하나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귀여워. 그렇지. 뒤에 무슨 소리가 나야 되냐? 그러면 잘 생각해봐. 받침이 있는 놈들은 무조건 세 놈으로 귀결이 되잖아. 그나 부나 부로. 여기에 있는 놈들 이것도 마찬가지구나. 얘네들도 다 일로 가야 되죠? 미안. 다 일로 가야 되죠? 똑같죠? 이거 빼먹었어. 다 절로 가야 돼. 그러면 요 안 울림 소리들은 전부 다 끝나서 요 세 놈으로 끝나버리고 나면 그러면 다음에 오는 놈들은 무조건 된소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받침들이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소리가 나야 돼. 그지? 그렇잖아. 그런데 그 뒤에다가 만약에 입하고 길이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얘가 먼저 비읍으로 바뀌겠죠.
무조건 그나 드나 부밖에 안 되니까 쌤이 강조하는 건 세 가지밖에 안 돼. 근데 세 놈이 무조건 다음에 나오는 예사 소리들 전부 다 된 소리로 바꿔주는 애들이니까 요거는 한 세트란 말이야. 그래서 과학이지 그러니까. 세 놈으로밖에 못 변하는데 그 세 놈 다음에 나오는 예사 소리는 전부 다 된 소리로 가는 거야. 된 소리 기본 조건. 웬만하면 다 된 소리가 되는 거지. 된 소리가 안 되는 건 뭐밖에 없다? 요 놈들이겠지. 그쵸? 요 놈들하고 만나는데 미음 말고 미음이나 니은하고 만나면 이제 거꾸로 역으로 부나 드나 그는 뭐로 바뀌어야 돼? 아니 그나 드나 부는 된 소리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건 가위바위보하고 비슷한데 요 놈이 요 놈으로 바뀌었어. 다 바꿔주잖아. 그나 드나 부가 나머지 예사 소리를 만나면 그러면 얘가 된 소리로 가는 법칙이 나오잖아. 그치? 된 소리로 가겠지? 그러면 그나 드나 부가 된 소리로 만들어줬다면 예사 소리가 된 소리를 봤다면 다음을 생각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그나 드나 부 다음에 니은이나 미음 만나면 얘네들 전부 다 뭐로 바뀌어야 돼? 잘 생각해보자. 그렇지. 얘네들이 비음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위바위보처럼 그나 드나 부가 예사 소리를 된 소리로 만들어주는 거 하나가 있는데 걔네들이 아니라 예사 소리가 아니라 이와 같은 비음을 만나면 요 놈은 뭐로 바뀐다? 비음이 된다. 그러니까 다 음운 변동에서 교체는 물리고 물리는 관계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5가지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요 표에다가 우리가 1차적으로 교체는 음절 끝을 요렇게 표시하는 거 먼저. 그 다음에 요 안울림 소리들과 울림 소리들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들 중에 요 안울림 소리, 그러니까 울림 소리에다 그것만 적으시면 돼. 얘네들이 힘이 세요. 결국에는 누가 이기냐면 얘네들이 이겨. 비음화가 이기니까 얘네들은 힘이 세니까 모든 모음 플러스 비음 유음은 요놈들은 힘이 세다. 요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어요. 얘네들 힘이 센 놈들입니다. 안 울림 소리들은 무조건 울림 소리로 바뀌어요. 힘이 세다. 방금 보여줬잖아. 그나 드나 부는 된 소리로 만드는 힘이 있지만 누구를 만나면 흐물을 녹아버리냐면 니은 만나면 흐물을 녹아버려. 얘네들 힘이 세.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울림 소리화 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울림 소리와의 가장 대표 소리가 얘예요. 안 울림 소리가 울림 소리로 바뀐다. 요 두 번째 나오는 부부할 때 두 번째 비읍은 안 울림 소리야. 안 울림, 양순음, 안 울림, 예사 소리야. 됐지? 안 울린다고. 안 울려. 안 울리는데 환경이 앞에 모음과 뒤에 모음 사이에 딱 샌드위치를 껴버리면 안 울림 예사 소리가 울림 소리화로 바뀝니다. 이게. 울림 소리처럼 발음이 되죠? 요걸 우리가 무슨 음이라고 그랬지? 네, 변이음과 상보적 분포. 요게 변이음이에요. 그럼 왜 음이 변해? 다른 음으로 왜 변해? 다른 음으로 왜 변해? 바로 그거야. 다른 음으로 변하는 이유가 힘이 약한 놈이 힘센 놈 가운데 껴있습니다. 그러면 비읍은 다른 소리로 바뀌어요. 이게 변이음의 얘기인 거야. 같은 음운이어도 소리가 다르게 날 수 있어. 오케이. 자, 오늘은 교체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아니야, 완벽한 건 아니지. 비음화, 유음화만 요거만 표시하면 돼. 해봐봐.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원래대로 하자면 이거 다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차트마다 하나씩 표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숙제인 거야.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대기, 그 다음에 음절 끝소리까지 요 다음 책에도 교체를 5가지를 다 표 안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위로 올라가는 거. 그렇지. 위로 올라가면 걔네들은 된소리 대기 기본 조건. 내려오면 비음화, 니은이 리을랑 만나면 리을로 바뀌면 유음화. 오케이? 네. 그런 식으로 교체 5가지. 오케이? 네.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하죠. 오늘 마쳤습니다.